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몸속 혈관에는 돌처럼 딱딱한 칼슘 덩어리가 쌓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원인이 바로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드시는 칼슘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30년간 노년기 미네랄 균형을 연구해온 박사 이도현입니다. 제가 지난달에만 67명의 어르신을 만났는데요. 그중 52명이 칼슘은 열심히 드시면서도 마그네슘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분들 대부분이 불면증에 혈압약 두세 가지씩 드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딱 하나만 바꿔드렸습니다. 마그네슘이었습니다. 석 달 뒤 이분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밤에 7시간씩 푹 주무시고 혈압약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15년 만에 화장실을 편하게 가시게 됐습니다. 마치 20년 전 몸으로 돌아간 것처럼 말이죠.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평생 약만 늘어나고 몸은 점점 더 망가지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단 하나의 비밀만 알게 되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칼슘만 드시면 안 되는지, 마그네슘 부족이 불러오는 6가지 위험 신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5장에서 말씀드릴 단 하나의 실천법은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칼슘만 챙기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며칠 전 제 연구소로 72세 김정화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박사님, 저 이제 끝난 건가요? 할머니는 15년 동안 칼슘 영양제를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 드셨대요. TV에서 뼈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약국에서 제일 비싼 걸로 사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골밀도는 오히려 15년 전보다 더 떨어졌고 혈관에는 석회화가 발견됐습니다. 혈압은 160까지 올라가서 약을 2가지나 드시게 됐고요. 밤에는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시고 화장실도 3일에 1번 겨우 가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보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열심히 관리했는데 왜 더 나빠진 거죠? 뼈도 혈관도 다 망가진 건가요? 제가 할머니한테 차근차근 설명드렸습니다. 칼슘만 드시면 뼈로 가지 않고 혈관에 쌓인다고요. 뼈는 칼슘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마그네슘이 있어야 비로소 칼슘이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 식단을 바꿨습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밥으로 고기 반찬에 검은 콩과 시금치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을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소량씩 드시게 했습니다. 석 달 후 검사 결과를 보고 할머니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골밀도가 3% 회복됐고 혈관 석회화 진행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혈압약도 1가지 줄였고 밤에는 쥐 1번 안 나고 푹 주무신다고 하셨어요. 화장실도 매일 아침 편하게 가시게 됐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 속에서 마그네슘 부족이 불러오는 위험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밤에 잠 잘 주무세요? 요즘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이 불면증의 진짜 원인이 마그네슘 부족 때문일 수 있다는 거 아세요?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노년층 10명 중 7명이 마그네슘을 권장량의 70%도 못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뇌에서 긴장을 풀어주는 신경전달 물질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제가 만난 75세 김순자 할머니는
10년 동안 수면제를 드셨어요. 그런데 마그네슘을 보충하신 지 딱 2달 만에 수면제 없이도 푹 주무시게 됐습니다. 글리시네이트 형태의 마그네슘을 저녁 식사 후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셨거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빈속에 드시면 속이 쓰리고 설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식후에 드세요. 요즘 밤마다 뒤척이시는 분 계신가요? 다음은 혈압 이야기입니다. 혈압약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마그네슘이 천연 혈압 조절제라는 거 아셨나요? 마그네슘은 혈관벽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주거든요. 혈관이 부드러워지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20년 넘게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고혈압 위험이 30%나 낮더랍니다. 엄청난 차이죠. 제가 상담했던 68세 이철수 할아버지는 혈압약을 2가지나 드셨는데도 혈압이 150에서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마그네슘을 아침 저녁 나눠서 하루 300mg씩 드시기 시작했더니 석 달 만에 혈압이 130에 80으로 안정됐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대요. 단,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마그네슘 배출이 잘 안 돼서 위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혹시 혈압약만으로 조절이 안 되는 분 계신가요? 이제 혈당 이야기를 해볼게요. 당뇨 있으신 분들 귀 기울여 주세요. 마그네슘이 없으면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합니다.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려면 마그네슘이라는 열쇠가 꼭 필요하거든요. 대한당뇨학회에서 당뇨 환자들을 조사했더니 놀랍게도 70%가 마그네슘 부족 상태였답니다. 10명 중 7명이에요.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72세 정민자 할머니는 아침 공복 혈당이 250까지 치솟았어요. 혈당약을 3가지나 드셨는데도 조절이 안 됐죠. 그래서 시트레이트 마그네슘을 하루 3번 소량씩 나눠 드시게 했더니 2달 만에 혈당이 110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존에 드시던 당뇨약이 있으시면 마그네슘과 함께 조율해야 한다는 겁니다. 혈당이 갑자기 너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아침 공복 혈당이 늘 높게 나오시는 분 계신가요? 화장실 이야기 좀 해볼까요? 며칠째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변비약보다 마그네슘이 훨씬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마그네슘은 장 속으로 수분을 끌어들여서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억지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미국 소화기학회에서도 마그네슘이 규칙적인 배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80세 최영자 할머니는 일주일에 1번 화장실 가시기도 힘드셨대요. 변비약도 점점 늘어만 갔고요. 그런데 구연산 마그네슘을 드시기 시작하신 후로는 매일 아침 편안하게 화장실을 가십니다. 할머니 표현으로는 20년 전 몸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설사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오늘도 화장실 때문에 힘드셨나요?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 나본 적 있으세요? 진짜 아프죠. 밤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너무 힘듭니다. 근육은 칼슘으로 수축하고 마그네슘으로 이완합니다. 그런데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수축만 하고 이완을 못해요. 그래서 쥐가 나는 겁니다. 한국노인의학회 연구에서 다리 경련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조사했더니 65%가 마그네슘 부족이었답니다. 10명 중 6명 넘게요. 제 어머니도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비명 지르시곤 했어요. 새벽에 깨서 한참 주무르셔야 했죠. 그런데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을 저녁 식사 후에 드시기 시작하신 후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칼슘만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쥐가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의 균형이 깨지면 근육이 계속 긴장 상태로 있거든요. 혹시 자다가 일어나서 다리를 주무르신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칼슘만 열심히 드시면 뼈는 약해지고 혈관은 막힙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뼈 건강 위해서 칼슘 드시는데 오히려 뼈가 약해진다니요. 유럽심장학회에서 10년 넘게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칼슘을 단독으로 섭취한 사람들은 심장병 위험이 2배나 높았어요. 왜 그럴까요? 칼슘이 뼈로 가지 않고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혈관을 막아버리거든요. 73세 한정숙 할머니는 10년 동안 칼슘만 열심히 드셨어요. 그런데 골밀도 검사하니까 오히려 더 떨어졌고 심장 검사에서는 관상동맥에 석회가 쌓여 있다고 나왔습니다. 제가 칼슘과 마그네슘을 2대1 비율로 함께 드시라고 했더니 6개월 만에 골밀도도 올라가고 혈관 석회화 진행도 멈췄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칼슘과 마그네슘을 동시에 드시면 흡수가 방해된다는 겁니다. 최소 2시간은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해요. 혹시 지금 칼슘만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이렇게 6가지 위험 신호를 보셨습니다. 불면증, 고혈압, 당뇨, 변비, 근육경련, 그리고 뼈와 혈관의 이중 위협까지 전부 마그네슘 부족과 직접 연결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마그네슘을 보충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그네슘은 영양제로만 채우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음식으로 채우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먹던 음식에 마그네슘이 정말 풍부했거든요. 검은 콩 한 컵에는 120mg, 시금치 한 접시에는 80mg이 들어있어요. 아몬드 한 줌에도 80mg, 현미밥 한 공기면 40mg입니다. 호박씨도 좋고요. 그런데 문제는 요즘 우리가 먹는 흰쌀밥이에요. 도정 과정에서 마그네슘이 90% 이상 사라져 버립니다. 가공식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루 한 끼만이라도 현미밥으로 바꿔보세요. 거기에 시금치나물, 검은콩 반찬 하나 추가하시면 됩니다. 간식으로 아몬드 10알 정도 드시고요. 이것만 해도 하루 필요량의 절반은 채울 수 있어요. 평소 식단에 어떤 음식을 자주 드시나요? 음식만으로 부족하면 영양제를 드셔야죠. 그런데 마그네슘 영양제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어떤 걸 골라야 할지 헷갈리시죠? 흡수율이 가장 좋은 건 글리시네이트, 시트레이트, 말레이트, 타우레이트 형태입니다. 이 중에서 불면증 있으시면 글리시네이트, 변비 있으시면 시트레이트가 좋아요. 혈압이나 심장 건강엔 타우레이트가 효과적이고요. 절대 피해야 할 건 산화 마그네슘입니다. 약국에서 제일 싸게 파는 게 보통 이거예요. 그런데 흡수율이 4%밖에 안 돼요. 100mg 먹어도 겨우 4mg만 흡수된다는 뜻이죠. 개인 상태에 맞는 형태를 골라서 하루 300에서 400mg을 두세 번 나눠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나눠 드시는 게 훨씬 흡수가 잘 됩니다. 혹시 지금 드시는 제품 이름 기억하시나요? 영양제는 언제 드시는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똑같은 제품이라도 드시는 시간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가장 좋은 타이밍은 식후 30분 이내입니다. 음식과 함께 소화되면서 흡수율이 확 올라가요. 특히 단백질이 있는 식사 후가 제일 좋습니다. 절대 잠자기 직전 빈속에 드시면 안 돼요. 속이 쓰리고 설사하기 딱 좋습니다. 저도 처음엔 몰라서 자기 전에 먹었다가 밤새 화장실 들락날락 했거든요. 아침과 저녁 2번 나눠서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흡수를 도와줍니다. 알람 맞춰 놓으시면 까먹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은 언제 드시고 계신가요? 마그네슘을 아무리 많이 드셔도 흡수가 안 되면 소용없죠. 흡수율을 높이는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비타민 D가 있어야 마그네슘이 제대로 흡수됩니다. 비타민 D는 햇빛 쬐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15분만 산책하시면서 햇빛 쬐세요. 얼굴이랑 팔 정도만 노출되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칼슘이나 철분제는 마그네슘이랑 같이 먹으면 서로 흡수를 방해해요. 최소 2시간은 띄워서 드세요.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커피 마시고 바로 마그네슘 드시면 흡수율이 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아침에 햇빛 쬐고 가벼운 산책하신 다음 아침 식사 후 30분 뒤에 마그네슘 드세요.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 한 번 더. 이게 골든타임입니다. 혹시 오늘 햇볕은 좀 쬐셨나요? 아무리 좋은 영양제라도 생활 습관이 나쁘면 소용이 없어요.
마그네슘을 빠르게 소모시키는 습관들이 있거든요. 스트레스 받으면 마그네슘이 엄청 빨리 빠져나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내보내버리거든요. 카페인도 마찬가지예요. 커피 한 잔 마실 때마다 마그네슘 15mg이 날아갑니다. 술은 더 심해요. 술 마시면 다음날 온몸이 뻐근하고 기도 잘 나죠? 그게 다 마그네슘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커피는 하루 한 잔으로 줄이세요. 그것도 아침에만 드시고요. 대신 물을 충분히 마시면 마그네슘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갑니다.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요. 스트레스는 가벼운 산책이나 심호흡으로 풀어보세요. 커피 하루 몇 잔 드시나요? 마그네슘은 단기간에 효과 보는 게 아닙니다. 최소 2주에서 한 달은 꾸준히 드셔야 몸에서 변화가 느껴져요. 세포 안에 마그네슘이 채워지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틀 먹고 효과 없네 하고 그만두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상담하는 분들한테는 최소 3개월은 해보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야 진짜 변화를 느끼실 수 있거든요. 불면증은 2주 후부터, 혈압은 한 달 후부터, 골밀도는 3개월 후부터 달라집니다. 아침 저녁 스마트폰 알람 맞춰 놓으세요. 식사 시간에 맞춰서요. 그럼 하루도 안 빠뜨리고 챙기실 수 있어요. 습관이 되면 알람 없이도 저절로 손이 가게 됩니다. 혹시 지난번 건강 습관은 얼마나 유지하셨나요?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 시작하시면 훨씬 잘 지켜집니다. 혼자 하면 외롭고 작심삼일로 끝나기 쉽거든요. 배우자분이랑 같이 시작해 보세요. 서로 챙겨주고 격려해주면 성공률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자녀분들한테도 알려주시고요. 단, 나이랑 건강 상태에 따라 용량은 달라야 합니다. 60대는 300mg, 70대 이상은 400mg 정도가 적당해요. 신장 기능 약하신 분은 절반으로 줄이셔야 하고요. 저녁 식사 시간을 마그네슘 타임으로 정하세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하고 나서 함께 마그네슘 챙기는 거예요. 대화도 나누고 서로 건강도 챙기고 일석이조죠. 가족 중에 이런 고민 있는 분 계신가요? 이렇게 7가지 방법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음식으로 먼저 채우고 좋은 제품 고르고 타이밍 맞춰 드시고 흡수율 높이고 나쁜 습관 버리고 꾸준히 하고 가족과 함께 하기.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뼈 건강을 위해 칼슘만 열심히 챙기셨던 분들, 그게 잘못된 상식이었다는 거 이제 아셨죠? 칼슘만 드시면 뼈로 가지 않고 혈관에 쌓입니다. 혈관이 막히고 심장병 위험이 2배로 올라갑니다. 불면증의 고혈압, 당뇨의 변비, 근육 경련까지 전부 마그네슘 부족 때문이에요. 이걸 관리 안 하고 그냥 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약은 계속 늘어납니다. 혈압약, 혈당약, 수면제, 변비약 하나씩 추가되죠.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활력은 떨어지고 결국엔 거동도 불편해집니다. 반대로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석 달만 지나도 몸이 확 달라집니다. 밤에 7시간 푹 주무시게 되고 혈압이 130에 80으로 안정되고 아침 공복 혈당이 110으로 떨어집니다. 화장실도 매일 편하게 가시고 다리에 쥐도 안 나고 골밀도도 올라갑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백 명을 만나보니까 확실히 알게 됐어요. 70대에도 50대처럼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칼슘과 마그네슘을 함께 챙기신다는 겁니다. 2대1 비율로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겁니다. 오늘 저녁부터라도 마그네슘을 식사 후 따뜻한 물과 함께 챙겨보세요. 글리시네이트 형태로 200mg만 시작하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녁 식사하시고 설거지 끝나면 따뜻한 물 한 잔에 마그네슘 한 알. 그게 답니다. 2달만 해보세요. 여러분 몸이 확실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아침엔 햇빛 15분 쬐시고 식사는 현미밥에 검은콩 시금치 추가하시고 커피는 하루 한 잔으로 줄이시고 물은 6잔 이상 마시세요. 이게 전부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관절을 지키는 생활 속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아프신 분들, 계단 오르내리기 힘드신 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관절 연골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할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마그네슘 부족과 관련해서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불면증, 고혈압, 근육 경련 중에 겪고 계신 증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